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상호법칙 단원에서 오일러의 판정기준, 르장드르기호 2차 상호법칙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일러의 판정기준 개념에서는 두 개 이상의 항을 갖는 2차 합동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개념에서 고차 합동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K차 합동식, 법 N에 대한. 자, 여기서 법 N과 A는 서로서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K차 합동식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바로 solvability였죠. 가해성. A에 대해서 법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를 지수 K와 법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의 최대 공약수로 나눈 것을 지수로 했을 때 이 값이 1과 합동이면 K차 합동식의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해성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개 이상의 항을 갖는 2차 합동식이잖아요. 자, 그럼 두 개 이상의 항을 갖는 2차 합동식을 K차 합동식, 즉 항이 하나인 K차 합동식으로 고친다면은 해를 구할 수 있겠죠. 존재하는지를 살펴서.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의 항을 갖는 이 2차 합동식을 2차 합동식, 항이 하나인 2차 합동식,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항이 두 개 이상인 것을 항이 하나로 고치는 것은 우리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익숙하죠. 바로 완전제곱 형태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합동식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solvability, K차 합동식에 대한 가해성으로부터 D에 대한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P-1죠. 자, 그리고 홀수인 소수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이므로 짝수겠죠. 그럼 지수 2와의 최대 공약수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1과 합동이 되면은 2차 합동식은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해가 존재하겠죠. 자, 이거를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이 결과를 바로 오일러의 판정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항이 두 개 이상인 2차 합동식은 항이 하나인 2차 합동식으로 변형을 하면은 해의 존재 의무를 살필 수가 있다. 자, 그 결과를 오일러 판정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일러 판정 기준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자, 그럼 항이 두 개 이상인 2차 합동식을 항이 하나인 2차 합동식으로 어떻게 고칠 거냐? 완전제곱식. 그래,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홀수인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2차항의 개수 A와 서로서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홀수인 소수 P를 법으로 하고 2차항의 개수 A와 서로서라고 했기 때문에 4A와 P 또한 서로소겠죠? 이 서로소인 수 4A를 합동식의 양변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합동식의 성질에 의해서 같은 수를 곱하거나 더해도 합동식이 성립하니까 다음과 같은 합동식이 얻어지죠. 자, 이 합동식의 좌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좌변을 전개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자, 여기서 상수항은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완전제곱 형태로 고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항으로부터 완전제곱식이 나오죠. 그런데
상수 B에 대한 제곱이 없기 때문에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항이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곱의 차인데 합동식에서 0과 합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이 하나인 2차 합동식으로 고쳐지죠. 항이 하나인 2차 합동식으로 고쳐집니다. 자, 그러면 2ax 더하기 b를 y로 두면은 y제곱이 상수를 뒤로 둘까요? 2차 합동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이 하나인 2차 합동식으로. 그러면 홀수인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항이 하나이니까 d가 만약에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완전 제곱수로 표현이 되면은 y를 구할 수 있겠죠. 이 y 값이 y0로 가면 y0는 2ax 더하기 b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x 값이 구해지나요? 항이 2개 이상인 2차 합동식은 항이 하나인 2차 합동식으로 변형을 하면은 해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근데 항이 하나인 2차 합동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완전제곱. 그 완전제곱으로 바꾸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유용한 아이디어가 법 P와 이차항의 개수 A가 서로 소일 때 이 이차항의 개수 A를 4배를 해서 합동식의 양변에 곱하면은 완전제곱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2ax 더하기 b를 y로, 상수항을 d로. 그러면 항이 하나인 2차 합동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2차 합동식에 대한 해의 존재 유무는 K차 합동식에 대한 솔버빌리티, 가이성으로부터 오일러 판정 기준이 얻어진다는 걸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2차 합동식의 해가 x0로 가면 y가 존재하게 되죠. 반대 또한 마찬가지죠. 이 2차 합동식의 해가 y0로 주어진다면 x가 딱 구해지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항이 2개 이상인 2차 합동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항이 하나인 2차 합동식으로 변형을 하는데, 이때 변형하는 아이디어가 홀수인 소수 P를 법, 그리고 이차항의 개수 A가 서로 쏘일 때 이 이차항의 개수 A를 4배를 한 것을 양변에 곱하면은 완전제곱 형태로 고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2차 합동식에 대한 해의 존재 유무가 solvability, 가해성으로부터 2차 합동식에 대한 해의 유무를 판정하는 방법을 오일러 판정 기준이라고 한다는 것. 자, 예를 들어서 항이 지금 2개 이상입니다. 홀수인 소수 13을 법으로 하는 이 2차 합동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먼저 살펴야 할 게 13과 2차항의 개수 5가 서로 소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2차항의 개수 5를 4배한 값, 요 20을 합동식의 양변에 곱하면, 그러면 좌변에 곱하는 거로 끄집어내면은 바로 완전제곱 형태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상수항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자, 이 2개의 항으로부터.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지죠. 자, 그러면 0과 합동이 된다는 결과를 이용하면은 항이 하나인 2차 합동식이 얻어지죠. 다음과 같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하는 홀수인 소수 13을 법으로 했을 때 9와 합동이 됩니다. 9니까 바로 제곱수임이 확인되죠. K차 이상일, 그러니까 3 이상일 때, 차수가 3 이상일 때는
홀수인소수 P에 대한 원식을 이용해서 지표를 이용하겠지만 2차 합동식에서는 굳이 원식원에 대한 지표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바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제곱수임을 확인해서. 9는 3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10x 빼기 6이 3이 되는 x, 혹은 마이너스 3의 제곱도 9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3은 13을 법으로 하면은 10과 같으니까 10x 빼기 6이 3이 되는 경우와 10x 빼기 6이 10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x를 두 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먼저 3에 대해서 해를 구하면 x는 10으로 홀수인소수 13을 법을 했을 때, 두 번째 10에 대해서 홀수인소수 13을 법으로 했을 때 x는 12로 주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해가 구해지죠. 항이 두 개 이상인 2차 합동식의 해는 항이 하나인 2차 합동식으로 변형을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이차항의 계수와 홀수인 소수를 법으로 하는 것과 서로 소이면은 이차항의 계수를 4배를 해서 합동식의 양변을 곱하면은 자변에 있는 2차식에서 완전 제곱 형태로 고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정의하겠습니다. 홀수인 소수 P를 법으로 하고 P와 서로 소인 정수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2차 합동식. 앞에서 살펴본 게 Y제곱을 뒤로 이렇게 뒀었죠.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그러면 이 2차 합동식이 해를 갖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solvability, 가의성으로부터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A에 대한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 P 빼기 1, 그리고 지수 2와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에 대한 최대 공약수로 나눈 것을 지수로 했을 때 이게 1과 합동이 되면 해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홀수인 소수 P를 법으로 하는 2차 합동식이 해를 가질 때 이 A를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2차 잉여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차 잉여류라고 할 때는 이 A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합동식이 성립하겠죠. 홀수인 소수 P를 법으로 하는 이 2차 합동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이때 A를 2차 비잉여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비잉여류면은 이 합동식 성립하지 않겠죠. 그런데 바로 알 수 있는데 2차 비잉여류일 때는 어떤 합동식을 만족하느냐? 물론 1이 안 되는 야 된다는 건 뭐 명백한 거고. 자, 그런데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2차 비잉여류일 때는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합동식에서 2차 합동식이 해를 가지면은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A에 대한 2분의 P 빼기 1은 1과 합동이 되겠다. 2차 잉여류일 때.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2차 비잉여류라고 하는데 2차 비잉여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중요한 판정 기준이 오일러 판정 기준. 솔버빌리티부터 바로 나오죠. 리마크할 내용은 2차 비잉여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과 합동이 아닌 건 뭐 명백한 거고 2차 비잉여류에 되니까. 자, 근데 1과 합동이 아닌데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겠다는 거. 2차 비잉여류에 대해서는. 이번 개념은 르장드르 교입니다.
방금 2차 합동식에 대한 해가 존재할 때 2차 잉여루,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2차 비잉여루라고 했었습니다. 이 2차 잉여루, 2차 비잉여루를 르장드르 심볼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어떤 기호냐? 다음과 같은 기호입니다. 홀수인 소수 P를 법으로 하고 상수 A죠. 서로소입니다. 2차 잉여루일 때 르장드르 심볼 값은 1. 그러면 2차 잉여루일 때는 이 A에 대한 어떤 합동식이 만족된다고 했었죠? 2분의 P 빼기 1이 오일러 판정 기준에 의해서 1과 합동이 되겠다. 2차 비잉여루일 때는 르장드르 심볼 값이 마이너스 1. 왜? 왜 이렇게 정했다? 2차 비잉여루는 2차 합동식 해를 갖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된다는 성질로부터. 그래서 르장드르 심볼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1일 때 2차 잉여루, 이와 같은 합동식을. 마이너스 1일 때 2차 비잉여루, 이와 같은 합동식을 만족한다는 거. 그럼 르장드르 심볼 값이 1이면 해가 존재하는 경우, 마이너스 1이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2차 합동식의 해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때 오일러 판정 기준을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르장드르 심볼과 관련된 유용한 성질들입니다. 첫 번째가 A하고 B가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합동이에요. 자, 그러면 A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B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이 같겠다. 리마크를 살펴보기 전에 바로 됩니까? 간단하게 되죠. 르장드르 심볼은 2차 합동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르장드르 심볼 값은 2차 합동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A와 B가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합동이에요. 그러면 이 2차 합동식이 해를 가지면 이 2차 합동식도 해를 가져야 되잖아요.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르장드르 심볼 값이 같겠다. 바로 됩니까? 2번은 명백하죠. 르장드르 심볼은 2차 합동식에 대해서 저급수로 주어져 있잖아. 해가 존재하죠. 2차 잉여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오일러 판정 기준이죠. 4번은 이것도 바로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좌변에 르장드르 심볼은 오일러 판정 기준. 이 값이 1이면 2차 잉여루,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과 합동이면 2차 비잉여루. 자,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바로 르장드르 심볼 기호를 사용할 수 있죠. 4번 바로 증명되나요? 5번 명백하죠. 1은 적없으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3번을 다시 이용하면 되죠. 오일러 판정 기준. 이 르장드르 심볼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은 오일러 판정 기준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2차 합동식이 해에 갔는지 해를 갖지 않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겠다. 르장드르 심볼 값이 1이면 해가 존재하는 경우, 르장드르 심볼 값이 마이너스 1이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리마크할 내용은 이를 제한 소수들은 다 홀수잖아요. 근데 이는 짝수이지만 소수예요. 특별한 소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소수인 2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입니다. 자, 르장드르 심볼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마이너스 1에 8분의 P제곱 빼기 1. 기억하셔야 되겠죠. 르장드르 심볼 방금 앞에서 살펴본 성질들은 2차 잉여루, 2차 비잉여루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죠, 결과들이. 자,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주어지느냐? 그러면 짝수인 소수 2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 그러면 오일러 판정 기준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합동이죠.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그러면 이 값이 이것과 같다는 거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보일 거냐 이 말이에요. 보통 이제 정수론 관련 책에서는 가우스 렘마를 이용해서 증명이 아마 소개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다른 아이디어로 좀 더 가볍게, 간단하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우스 렘마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간단해요. 1 더하기 i에 대한 제곱을 이용할 겁니다. i는 여기서 허수입니다. 그럼 1 더하기 i 제곱하면 2i로 주어지죠. 자, 여기서 우변에 있는 2i. 여기 지금 2의 2분의 p 빼기 1 거듭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i에 대한 2분의 p 빼기 1 거듭제곱. 그럼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그럼 2i에 대한 2분의 p 빼기 1 거듭제곱을 하는 거니까 1 더하기 i의 제곱을 2분의 p 빼기 1 거듭제곱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주어지나요? 1 더하기 i의 p 빼기 1로 주어지나요? 그리고 이것과 같아지죠. 1 더하기 i의 p 빼기 1제곱이 이것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이 값은 르장드레 심플 값. 그럼 여기서 1 더하기 i의 p 빼기 1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i의 2분의 p 빼기 1.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값, 이것과 같다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1 더하기 i의 p제곱입니다. 그럼 이항 정리에서 1의 p제곱과 i의 p제곱을 제외하면은 p의 배수로 표현되죠. 홀수인 소수 p의 배수로 표현됩니다. 그럼 홀수인 소수 p를 법으로 하니까 홀수인 소수 p의 배수들은 다 0이 되죠. 0과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 더하기 i의 p제곱은 1 더하기 i의 p제곱과 같겠죠. 그럼 앞에서 보였던 1 더하기 i의 p 빼기 1은 1 더하기 i의 p제곱에서 1 더하기 i를 곱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1 더하기 i의 p제곱이 1 더하기 i의 p였어요. 1 더하기 i의 p 빼기 1은 앞에서 계산해놨죠. 거기에다가 1 더하기 i만 곱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주어지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i의 p제곱, i는 허수라고 했어요. p는 홀수인 소수. 그러면 p라는 홀수인 소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i의 2분의 p 빼기 1 거듭제곱 계산이 되죠. 그럼 i의 p제곱이 계산되면 1 더하기 i도 계산이 되죠. 그러면 르장드레 심볼 값이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될 아이디어가 홀수인 소수 p를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미 소수를 분류하는 방법을 살펴봤었어요. 소수를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죠. 4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는 거나 혹은 4를 법으로 했을 때 3과 합동이 됐었습니다. 홀수인 소수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어요. 4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거나 3과 합동이 되는 거. 자, 이거 말고 또 소수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은 이제 이게 아이디어인 거죠. 소수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은 8로 나눈 나머지들로. 그럼 홀수인 소수들은 8로 나눈 나머지가 3, 5, 7은 바로 나오죠. 그리고 1과 합동이 되는 수. 홀수인 소수 p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 또는 3으로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르장드르 심볼에서는 홀수인 소수 p를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8을 법으로 했을 때 4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4가지 경우를 계산하면 되죠.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 i의 p제곱, 그럼 i의 p제곱이 계산이 되면은 1 더하기 i도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i의 2분의 p 빼기 1.
그러면 E 슬래시 P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이 계산이 됩니까?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한 이 르장드르 심볼 값과 그리고 뭐를 또 계산해 주느냐? 마이너스 1에 8분의 P제곱 빼기 1. 이 값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 8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이 값하고 8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에 대해서 이 슬래시 P라는 르장드르 심볼 값을 계산할 때, 그리고 3인 경우, 5인 경우, 7인 경우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짝수라는 특별한 소수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은 다음 값으로 계산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르장드르 심볼 값을 계산할 때 이 경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 르장드르 심볼 값에 대해서는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되지만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겠죠. 증명은이면 5가지 경우 다 증명했었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A하고 B가 홀수인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합동이면 두 개의 이차 합동식. 근데 이 두 개의 이차 합동식은 A와 B가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합동이기 때문에 같은 해를 갖겠죠. 따라서 르장드르 심볼 값이 같겠다. 해를 갖지 않으면 르장드르 심볼 값은 마이너스 1. 해를 가지면 르장드르 심볼 값은 1. 자, 두 번째는 제곱수에 대해서는 명백히 이차 합동식이 해를 갖잖아요. 세 번째는 오일러 판정 기준. 자, 네 번째는 A 곱하기 B에 대해서 오일러 판정 기준을 이용하면 되죠. 그리고 지수 법칙. 다섯 번째는 명백하죠. 1 제곱수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오일러 판정 기준. 이와 같은 르장드르 심볼에 대한 5가지 성질과 그리고 특별한 소수인 2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 이 결과들을 이용하면은 2차 합동식에 대한 솔버빌리티, 가해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르장드르 심볼 값을 이용해서 2차 합동식의 해의 존재 유무를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2차 합동식입니다. 항이 하나니까, 그죠? 우리 이미 항이 2개 이상인 것도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솔버빌리티를 이용하자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46에 대한, 물론 마이너스 46을 더 숫자를 낮출 수 있죠. 17을 법으로 하니까. 그러면 17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16을 2로 나눈 값. 지수 2와 17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에 대한 제동약수. 자, 이게 1과 합동이면 해가 존재하는 거죠. 1과 합동이 안 되면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일러 판정 기준이잖아요. 자, 그런데 르장드르 심볼에 대한 성질들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46에 대해서, 자, 그런데 마이너스 46은 마이너스 1 곱하기 46. 그럼 르장드르 심볼에 대한 성질이죠.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오일러 판정 기준. 이건 짝수냐 홀수냐만 따지면 되니까. 지수가. 그럼 바로 계산되잖아. 46이네요. 그죠? 17을 법으로 하니까. 46을 17로 나눈 나머지와 르장드르 심볼 값이 같겠죠?
그럼 46은 17로 나눈 나머지가 12. 12의 합동이잖아. 그리고 12는 또 다시 분해가 되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르장드레 심볼 값을 어떻게 계산하더라? 각각에 대한 르장드레 심볼 값. 그런데 제곱수네요. 2차 합동식인가 명백히 해를 갔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게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르장드레 심볼은 이용할 수가 없죠. 성질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오일러 판정 기준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1과 합동이 되느냐,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느냐. 따라서 17을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안 되죠. 홀수인 소수이기 때문에 1 아니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차 비익여루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단축시키는 개념이 바로 2차 상호법칙입니다. 법 13에 대해서 다음 같은 수들은 지금 제곱수로 표현이 되죠. 1 제곱수로 표현이 되죠. 1 제곱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4 제곱수, 9 제곱수, 3 또한 제곱수죠. 12 또한 제곱수입니다. 10 또한 제곱수예요. 그럼 법 13에 대한 제곱수가 몇 개가 주어지나요? 6개가 주어지죠. 그럼 나머지 6개는 제곱수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 말은 법 13에 대한 완전 제곱수인 6개의 수는 2차 잉여루가 되겠습니까? 완전 제곱수가 되지 않는 나머지 6개의 수는 2차 비잉여루가 되겠죠. 그럼 이 이그젬플로 알 수 있는 게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완전 제곱수와 완전 제곱수가 되지 않는 수는 정확하게 같은 개수만큼 존재한다. 정확하게 반반씩 존재하죠. 그 말은 2차 잉여루와 2차 비잉여루의 개수가 어떻게 했다? 같다는 말이겠죠. 그 말은 르장드레 심볼 값 1의 개수와 르장드레 심볼 값 마이너스 1의 개수가 정확하게 반반으로 존재하겠다. (13의) 원식은 이미 13의 원식은 이르는 건 우리 쭉 살펴봤었어요. 그럼 2에 대한 13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 12, 2의 1제곱부터 2의 12제곱까지는 모두 13을 법으로 했을 때 서로소가 되죠. 그럼 6가지, 12가지잖아요. 이 12가지 중에서 6개는 2차 잉여루, 나머지 6개는 2차 비잉여루. 즉 2차 잉여루는 1과 합동이 될 거고 2차 비잉여루는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겠죠. 따라서 홀수인 소수 13을 이그젬플로 봤을 때 이거를 일반적인 홀수인 소수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2차 잉여루와 2차 비잉여루의 개수는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정확하게 2분의 P 빼기 1개씩 존재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정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2차 잉여루의 개수 2분의 P 빼기 1개, 2차 비잉여루의 개수 2분의 P 빼기 1개, 2차 잉여루에 대한 르장드레 심볼 값 1, 2차 비잉여루에 대한 르장드레 심볼 값 마이너스 1. 그러면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P 빼기 1까지
르장드르 심볼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0으로 나오겠죠. 리마크할 내용은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2차 항이율과 2차 비응이율은 2분의 P 빼기 1개씩 정확하게 반반씩 존재한다. 그리고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2차 항이율은 원시근에 대한 짝수 제곱. 짝수 제곱이 돼야지 완전 제곱수가 되잖아요. 홀수인 소수 13에 대해서 예기점표로 살펴봤었습니다. 2차의 비응이율은 원시근에 대한 홀수 제곱. 이번 개념은 2차 상호법칙입니다. 홀수인 소수 P 또 다른 홀수인 소수 Q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입니다. P하고 Q가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인 거예요. P 슬래시 Q와 Q 슬래시 P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 서로 다른 두 가지 홀수인 소수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에 대한 값을 1783년에 오일러가 경험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가설을 하였느냐? 그게 바로 2차 상호법칙이에요. 그리고 2년 후에 르장드르가 완벽하진 않지만 증명을 하였습니다. 오일러가 경험적으로 가설을 세운 것을 2년 후에 르장드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하게 증명했다는 것. 그게 바로 2차 상호법칙입니다. 자, 2차 상호법칙이 바로 뭐냐?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결과예요. 이게 2차 상호법칙입니다. 이 결과를 1783년에 오일러가 경험적으로 이거를 가설을 한 거예요. 아,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 이 결과를 2년 뒤에 르장드르가 완벽하지 않지만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또한 가우스가 18세의 나이에 이거를 완벽히 증명을 한 거죠. 증명 과정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그걸 사용할 건 아니니까.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지 않겠죠.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에 대해서. 그래서 2차 상호법칙은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리마크로 보시면은 르장드르 심볼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은 1이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고쳐줄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뭐였어요? 2차 상호법칙. 이렇게 딱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2차 상호법칙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 다음과 같이 사용할 거예요. 이 결과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에 대해서. P 슬래시 Q입니다. 마이너스 1에 2분의 P 빼기 1 곱하기 2분의 Q 빼기 1. 이게 이제 지수로 가는 거죠. 그리고 분자와 분모가 뒷밖에인 Q 슬래시 P. 그러면 2차 합동식이 해를 갖는지 갖지 않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장드르 심볼 값이 1이면 2차 행렬로 해가 존재하는 거. 마이너스 1이면 2차 비행렬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제 오일러 판정 기준을 이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짝수라는 특별한 소수죠. 마이너스 1의 8분의 p 제곱 빼기 1. 그래서 2차 상호 법칙과 이 결과만 이용하면은 오일러 판정 기준을 쓰지 않더라도 2차 합동식의 해의 존재 유무를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르장드르 심볼 값입니다. 즉 x제곱이 29와 합동이 되는 x가 존재하느냐? 뭐를 법으로 하는 거예요? 53을 법으로 했을 때. 53이 소수인데 크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이게? 자, 이거를 오일러 판정 기준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지, 소요가 되죠. 르장드르 심볼 값을 이용하더라도 오일러 판정 기준을 또 사용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2차 상호 법칙을 이용하면은 오일러 판정 기준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 2차 합동식에 대해서. 그러면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니까 바로 2차 상호 법칙을 적용시켰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1의 지수니까 지수가 짝수냐 홀수냐만 따지면 되죠. 구체적인 값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짝수이면 1이 나올 거고 홀수이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지수가 짝수입니다. 자, 분자 53이 분모 29보다 크니까 23은 29로 나눈 나머지와 르장드르 심볼 값이 같겠죠. 르장드르 심볼에 대한 성질입니다. 53은 29로 나눈 나머지가 24입니다. 그런데 24 인수분해 되죠. 분자가 곱으로 주어지네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에 대한 곱. 이 특별한 소수죠. 마지막 건 계산할 필요 없죠. 제곱수니까 1입니다. 특별한 소수 2에 대해서 르장드르 심볼 값. 또다시 뭡니까?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입니다. 2차 상호 법칙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여기서 오일러 판정 기준을 사용해야 되는데 2차 상호 법칙을 사용하면은 오일러 판정 기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럼 먼저 뭐부터 계산해야 되겠어요? 이라는 특별한 소수에 대해서 르장드르 심볼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한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그리고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에 대해서 2차 상호 법칙을 적용시켰습니다. 마이너스 1의 지수 홀수죠. 29 분자 분모 3보다 크네요. 그럼 29를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과 같겠죠. 또 특별한 소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나오네. 르장드르 심볼 값이 1입니다. 그러면 홀수인 소수 53을 법으로 했을 때 29는 2차 행렬로가 되는 거죠. 즉 2차 합동식의 해가 존재하겠습니다. 2차 상호 법칙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홀수인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2차 합동식의 해의 존재 유무였어요. 르장드르 심볼 값을. 그런데 홀수인 소수에 대한 제곱입니다. 르장드르 심볼 값을 아예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49. 그러면 49에 대한 23에 대한 제곱수를 찾으면 되잖아요.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자, 제곱수를 어떻게 찾을 거냐? 자, 23은 7로 나눈 나머지가 9가 되죠.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7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등교육 과정에서의 a 더하기 b에 대한 완전 제곱식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을 떠올리시면은 a 제곱 3의 제곱 요게 2 곱하기 7이 있네요. 그죠? 요게 2 7 b로 보면 되겠나요? 그럼 요 7의 제곱
자, 그러면 이 완전 제곱식으로부터 23이라는 수를 완전 제곱수로 고칠 수가 있는데 홀수인 소수 7에 대한 제곱으로 어떻게 고칠 거냐?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3의 제곱 a 곱하기 7의 제곱, 그러면 3 더하기 a 곱하기 7의 제곱을 전개한다면 3의 제곱 a 제곱 곱하기 7제곱 주어집니다. 그럼 2 곱하기 a 곱하기 3이 빠졌네요. 그죠? 2 곱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7로 주어지죠. 자,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a가 뭐가 되면 됩니까? 2가 되면 되죠. 7을 법으로 했을 때. 중등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완전 제곱식을 아이디어로 해서 이렇게 찾은 겁니다. 왜 이런 작업을 거치느냐?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제곱이에요. 홀수인 소수 p면 르장드르 심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제곱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르장드르 심볼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a가 7을 법으로 했을 때 a 값 바로 찾을 수 있겠죠? 2와 합동이 되는 거. 따라서 a가 5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23은 홀수인 소수 7의 제곱에 대해서 완전 제곱수로 주어지죠. 즉 홀수인 소수 7에 대한 제곱인 이 2차 합동식은 해를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를 구해볼까요? 계산 과정이니까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실제로 해가 다음과 같이 구해지죠. (38이라는) 해와 마이너스 38 제곱해도 되니까 마이너스 38은 7의 제곱에 대해서 11과 합동에 대해서 해가 이렇게 두 개 실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걸 하려고 하느냐? x제곱이 a와 합동이에요. 이런 해가 존재하는지를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는 르장드르 심볼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가 주어져 있느냐? x제곱이 a와 합동이 되는 홀수인 소수 p 제곱에 대해서 이 해의 존재 유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르장드르 심볼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사용했었습니다. 홀수인 소수 p 제곱에 대해서. 그런데 홀수인 소수 p 제곱에 대해서 요 상수 a가 완전 제곱수로 표현이 되느냐로 살펴봤었어요. 이그젠플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일반화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일반화할 수가 있느냐? 홀수인 소수 p 제곱에 대해서 이 2차 합동식의 해를 가지면 홀수인 소수 p 제곱에 대한 제곱근,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이 2차 합동식 또한 해를 갖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뭘로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x제곱이 23과 합동이 되는 법 7에 대해서 이 2차 합동식이 해를 갖는지를 살펴보면 일반화가 되겠습니까? 그걸 제가 지금 이그젠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해야 될 거는 홀수인 소수 7에 대한 이 2차 합동식이 해를 갖느냐. 자, 이거는 르장드르 심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르장드르 심볼을 확인하니까 특별한 소수네요. 그럼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지수가 짝수가 되겠습니다. 해를 갖죠. 자, 그래서 이 이그젠플을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느냐? 홀수인 소수 p와 서로 소인수 a에 대해서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n 거듭 제곱에 대한 이 2차 합동식이 해를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이 2차 합동식, 해를 갖는 것과 동치가 되겠다. 즉, 이 2차 합동식 해를 갖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바로 르장드르 심볼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르장드르 심볼 값이 1이면 해를 갖는 거. 르장드르 심볼 값이 마이너스 1이면 해를 갖지 않겠죠. 이렇게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n 거듭 제곱에 대한 이 2차 합동식이 해를 갖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홀수인 소수 P의 n 거듭 제곱에 대한 n 거듭 제곱군, 그러니까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A가 2차 임의로면 해를 갖는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끝으로 2차 상호법칙 단원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2차 상호법칙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오일러 판정 기준. 오일러 판정 기준이 어디서 나온다고? K차 합동식이 n을 법으로 했을 때, 자, 전제 조건은 a와 n이 서로소가 돼야 되겠죠. 자, 솔버빌리티라고 했었습니다. 가해성. K차 합동식의 해를 가지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법 n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를 지수 k와 법 n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에 대한 최대 공약수로 나눈 값을 지수로 한 이 값이 n을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면은 해가 존재한다는 거. 자, 이거를 2차 합동식으로 국한하는 거죠. 2차 합동식. 그리고 법 n이 아니라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그래서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이 2차 합동식의 해를 가질 때를 2차 잉여로, 해를 가지 않을 때를 2차 비잉여로. 그리고 2차 합동식에 대한 해의 존재 의무를 판정하는 방법을 오일러 판정 기준. 그럼 솔버빌리티로부터 바로 나오죠.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A의 2분의 P 빼기 1 거듭 제곱이 1과 합동. 홀수인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자, 이럴 때 2차 잉여로 해를 갖는 거죠. 해를 갖지 않을 때는 홀수인 소수 P를 법으로 하기 때문에 1과 합동이 아닌데, 1과 합동이 아닌데, 그럼 뭐하고 합동이 되더라?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겠다.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자, 이거를 어떤 기호로 간편하게 나타내죠? 자, 그 기호를 르장드르 심볼이라고 한다. 그래서 2차 잉여일 때는 1, 2차 비잉여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과는 2차 잉여루와 2차 비잉여루는 정확하게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2분의 P 빼기 1개씩 존재한다. 그러므로 르장드르 심볼 값에 대한 이 값은 0이 된다는 것. 그리고 르장드르 심볼에 대한 유용한 성질은 A와 B가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합동이면은 르장드르 심볼 값이 같다는 거. 그리고 이걸 특히 많이 사용하죠. A 곱하기 B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은 A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과 B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의 곱과 같다. 특별한 소수인 2에 대해서는 르장드르 심볼 값을 기억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에 8분의 B제곱 빼기 1과 1로 주어진다는 거. 마이너스 1의 지수가 짝수이면 1인 거고 홀수이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럴 때는 2차 잉여로 해가 존재하는 경우, 마이너스 1일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2차 비잉여로. 르장드르 심볼 값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오일러 판정 기준을 써도 되지만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바로 2차 상호법칙이 되겠다.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 2분의 P 빼기 1 지수죠. 그리고 2분의 Q 빼기 1 그리고 역수를 취한다. 이 2차 상호법칙을 이용하면은
오일러 판정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르장드르 심볼 값을 보다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 상호법칙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이 2차 상호법칙 단원을 끝으로 정수론 과목에 대한 단원별 개념 정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정수론 과목에 대한 단원별 개념에서 리뷰할 개념은 나눗셈법, 디비전 알고리즘, 양의 정수 B로 임의의 정수 A를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목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결정이 되죠. 특히 나머지 R이 0 이상이면서 B를 넘지 않는다. 디비전 알고리즘. 이 디비전 알고리즘으로부터 임의의 두 정수의 차가 양의 정수 n의 배수일 때, 자, 우리 이거를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냐면은 A와 B는 합동이라고 하고 고정된 양의 정수 n을 법이라고 하죠. 특히 합동에 대한 유용한 성질들 중에서 주위에서 사용되는 게, 나머지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마치 등식처럼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더해도 합동이 성립하더라. 제곱식을 해도, 제곱을 하더라도 성립하더라. 조심해야 될 거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C를 속하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많이 실수합니다. 자, 그런데 n이 아니라 요 n을 속하고자 하는 수 C와 n의 최동역수를 나눠야 되겠죠. 합동의 기본 정질 중에서 주위에서 사용되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오일러 정리. 오일러 정리 전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소수에 대한 유용한 정리들이죠. 페르마 정리. 페르마 정리라는 것은 홀수인 소수 P가 A를 나누지 않을 때, 그러면 A에 대한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P 빼기 1 거듭제곱은 1과 합동이 되는 거죠. 홀수인 소수 P를 보고했을 때. 페르마 정리. 그러면 이 합동식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P는 소수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합동식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P가 소수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 반례가 성립하지 않죠. 반례가 있죠. 그죠? 341이라는 수. 11 곱하기 31로 소인수분해 되잖아요. 자, 그런데 2에 342 이거 합동이 되죠. 341을 법으로 했을 때. 그래, 페르마 정리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이 페르마 정리보다 강력한 소수에 대한 정리가 바로 윌슨의 정리. n-1 팩토리얼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면 법 n에 대해서, 그러면 n은 소수라는 거. 소수이면 명백히 이 합동식이 만족한다는 거. 명백하다는 말은 생략해야 되겠네요. 명백하진 않죠. 그죠? 그리고 오일러의 정리. 바로 페르마 정리의 일반화예요. 방금 페르마 정리가 소수 P가 A를 나누지 않을 때 A의 P 빼기 1 거듭제곱이었잖아요. n과 서로소인 수에 대해서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1과 합동이 되는 거죠. 오일러 정리. n이 만약에 소수 P면 바로 페르마 정리가 나오죠.
오일러 정리의 특수한 경우가 페르마 정리. 페르마 정리의 일반화가 오일러 정리가 되겠다. 특히 오일러 정리에서 오일러 파이 넘버.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인 함수인 수로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n과 서로소인 n 이하의 양의 정수의 개수. 그래서 n을 소인수 분해를 하죠. n을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은 P1에 K1, PR에 KR로 소인수 분해됐었습니다. 그러면 소인수에 대한 역수를 1에서 뺀 값을 곱한 게 바로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가 되겠죠. 이보다 큰 소수는 홀수인 소수이기 때문에 오일러 파이 넘버는 짝수라는 결과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일러 정리. 그리고 원식은 지표 개념에서는 n과 서로소인 수에 대해서 a의 오일러 파이 넘버인 이 값이 1이 된다는 것은 오일러 정리로부터 익숙한데, 파이 n보다 작은 수, 특히 파이 n의 약수 중에서 1과 합동이 되는 수가 존재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값이 1이 나오려면은 a의 2분의 파이 n 제곱을 제곱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n보다 작은 수들 중에서도 거듭 제곱을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는 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K라고 했을 때 이 K를 법 N에 대한 A의 개수라고 하죠. 개수를 영어식 표현으로는 order. 이걸 다음 강의 과목에서는 개수를 위수로 번역해서 또 사용합니다. 법 n에 대한 a의 개수가 오일러 파이 넘버일 때 이 a를 원시근이라고 한다는 것. 그러면 원시근의 개수는 먼저 원시근에 대한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개수. 이 개수와 서로소인 수가 바로 원시근의 개수가 되겠다. 그리고 모든 정수가 원시근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 대표적으로 8의 배수인 정수는 원시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법 n에 대한 원시근을 r이라고 두면은 원시근에 대한 k 거듭 제곱이 a와 합동일 텐데, 이 a는 n과 서로소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때 이 k를, 이 지수 k를 법 n에 대한 a의 원시근에 대한 지표. 그래서 이 지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죠. k를 마치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뤘던 로그하고 유사하게 노테이션을 했습니다. 그 말은 로그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즉 인덱스 R에 A 곱하기 B에 대한 지표는 로그의 성질과 유사하죠. 덧셈으로 이렇게 바뀐다. 주의해야 될 것은 합동식이에요. 그래서 법을 뭐로 하느냐?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만약 거듭적으로 주어지면은 k가 앞으로 나온다. 주의해야 될 것은 법이 오일러 파이 넘버.
로그하고 유사한 결과를 간다는 거. 그러면은 유사한 결과 중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인덱스 아래 1이면 0과 합동이 되겠다. 그리고 인덱스 아래 R 이럴 때는 1과 합동이 되겠다. 이 원식은 지표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바로 K차 합동식의 해를 구할 때. 원식을 갖는 정수 n 8의 배수인 정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양변의 원식에 대한 지표를 이용하면은 이 K차 합동식이 선형 합동식으로 바뀌죠. 딱 선형 합동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K차 합동식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을 solvability, 가해성. 그래서 가해성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요 상수 A에 대한 법 N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를 지수 K와 법 N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에 대한 최동역수로 나눈 값이 1과 합동이 되면은 법 N에 대해서 이 K차 합동식이 해를 갖겠다. 마지막 단원인 2차 상호법칙은 이 K차 합동식을 2차 합동식으로 제한하는 거죠. 2차 합동식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법도 제한을 하죠. 홀수인 소수 P. 그러면 홀수인 소수 P와 A는 서로소가 돼야 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그럼 이 2차 합동식이 해를 가지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바로 오일러 판정 기준. 이 값이 1과 합동이 돼야 되겠죠. 이 홀수인 소수 P를 법으로 하는 2차 합동식이 해를 가질 때 A를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2차 잉여로 1과 합동이 되는 겁니다. 이 2차 합동식이 해를 갖지 않을 때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A를 2차 비잉여로. 그럼 2차 비잉여로가 될 때는 홀수인 소수 P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성질은 2차 잉여로와 2차 비잉여로는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정확하게 2분의 P 빼기 1개씩 존재한다. 그리고 이 2차 잉여로, 2차 비잉여로를 보다 편리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르장드르 심볼을 이용한다. 르장드르 심볼이라는 것은 방금 주어진 2차 합동식에서 이 값이 1이면 르장드르 심볼 값이 1이면 2차 합동식은 해가 존재하는 거. 즉 그러면 이런 합동식이 성립하는 거죠.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 거. 르장드르 심볼 값이 마이너스 1이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럼 이 경우는 2분의 P 빼기 1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겠습니다. 2차 비잉여로. 2차 합동식에 대해서는 르장드르 심볼을 이용해서 해의 존재 의무를 판정한다. 그럼 르장드르 심볼에 대한 유용한 성질들이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A와 B가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합동이면 A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과 B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이 같다. 그리고 A 곱하기 B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은 A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과 B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의 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A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바로 오일러 판정 기준. 자, 그런데 이 오일러 판정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2차 상호법칙.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에 대해서.
역수를 취하죠.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입니다. 특별한 소수, 짝수인 소수 이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기억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에 8분의 p제곱 빼기 1의 거듭제곱과 같다는 거. 그러면 오일러 판정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2차 합동식의 해의 존재 의무를 바로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홀수인 소수 P를 법으로 하는 2차 합동식의 해의 존재 유무는 르장드르 심볼을 이용해서 판정할 수가 있는데 홀수인 소수 P가 아니야.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거듭적으로 주어지면은 르장드르 심볼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유용한 결과가 홀수인 소수 P의 n 거듭제곱에 대한 2차 합동식이 해를 갖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바로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이 1이 되는 것과 같다는 결과를 살펴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론 과목에서 단원별 개념 정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대수학 단원별 개념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